안녕하세요. 상식플러스 상식입니다. 몸에는 약 5리터의 피가 흐르고 이 중 40% 정도를 잃으면 목숨이 위험해집니다. 많은 피를 흘린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피를 공급하는 치료를 수혈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ABO식 혈액형이 발견되기 이전 외과적 수술이나 치료 목적으로 수혈을 받으려면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운이 좋으면 살고 운이 나쁘면 죽는, 그야말로 로또 수혈이라고 할 수 있었죠. 고대인들은 사람의 피는 곧 생명이라고 여겨 피를 마시고 생명과 젊음을 되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피가 과학의 영역으로 들어온 것은 17세기 초 윌리엄 하비가 동물 해부를 통해 연구한 혈액순환론을 발표하면서부터입니다. 이는 처음으로 심장의 펌프력을 이용해 혈액이 혈관을 타고 순환한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것입니다. 하비의 연구 발표 이후 많은 학자들이 실험을 위해 개의 혈관에 포도주, 우유, 맥주 등 갖은 액체들을 퍼부었고, 심지어 여러 마리의 개로부터 조금씩 빼낸 피를 한 마리에게 수혈하거나 양의 피를 개에게 수혈하는 정말 유별나고 지금 생각하면 잔인한 실험들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에 대한 수혈은 1667년 프랑스에서 시행되었습니다. 프랑스의 의사 장 데니스는 본인이 케어하던 15세 소년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어린 양의 혈액 약 250ml를 수혈했습니다. 다행히 소년은 사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장 데니스로부터 양의 피를 수혈받은 환자가 사망하면서 프랑스 정부는 150년 동안 수혈을 금지합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영국에서는 거리의 불황자들에게 동물의 피를 소량으로 주입하는 실험을 시도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또한 800년대 초 영국의 산부인과 의사인 제임스 브룬델은 조수의 팔에서 약 350ml의 피를 뽑아 다른 환자들에게 수혈하는 최초의 사람간 수혈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잇따라 다수의 환자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제임스 브룬델은 수혈이 문제가 아니라 환자의 상태가 나빴기 때문이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임상실험을 계속합니다. 분만 중 과다출혈이 발생한 환자에게 수혈해서 어쩌다가 혈액형이 맞으면 일부 효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그럼에도 수혈한 환자들이 잇따라 사망하면서 수혈은 예측이 불가능한 치료행위, 즉 복불복, 운명에 맡기는 치료법으로 여겨졌습니다. 보불 전쟁 당시 군의관들은 부상병들에게 자신의 동맥을 직접 부상병의 정맥에 연결한 후 주입하는 직접 수혈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그 당시까지도 혈액 응고 문제로 혈액을 저장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시행됐던 수혈요법입니다. 이처럼 20세기 초반까지는 혈액형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수혈 방법이 확립되기까지 오랜 시간 사람의 피는 물론 동물의 피를 수혈하는 등 많은 우여곡절, 무모한 시도 속에서 수많은 생명의 희생이 뒤따라야만 했습니다. 1840년대에 이르러서야 과학자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수혈과 체혈을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만, 여전히 실험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그 누구도 이에 대한 해결책이나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각 나라 정부에서도 운 좋게 혈액형이 맞으면 살고 아니면 죽는 상황에서 이왕이면 사람이 살 수 있다는 점에 집중했기 때문에 법으로도 이를 막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1901년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의 한 과학자가 드디어 혈액에 대한 비밀을 풀게 됩니다. 그가 바로 ABO식 혈액형 분류법으로 노벨 의학상을 수상한 카를 란트슈타이너입니다. 비엔나 대학의 연구실에 근무하던 그는 어느 날 서로 다른 혈액을 혼합하는 실험을 하다가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합니다. 어떤 혈액을 섞었을 때는 굳고 또 어떤 혈액을 섞었을 때는 굳지 않는 현상에 주목하게 된 그는 집중적으로 그 실험에 몰두합니다. 서로 맞지 않는 사람의 피를 수혈하니 적혈구가 용혈되면서 황달, 헤모글로빈 요증과 같은 부작용이 초래됩니다. 란트슈타이너는 마침내 혈액형을 A형, B형, C형 세 가지로 분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에 응집 현상이 없다는 뜻으로 C형이 O형으로 바뀌었으며, 우리가 알고 있는 AB형은 그 뒤로 1년 후인 1902년 그의 제자인 드카스텔로와 스털리가 발견하고, 1940년에는 란트슈타이너와 그의 제자인 알렉산더 위너가 수혈의 또 하나의 중요한 분류인 RH 혈액형도 발견하게 됩니다. 란트슈타이너의 ABO식 혈액형 발견은 이른바 수혈혁명이었습니다. 이후 사람의 정상 혈액은 혈액세포의 특정한 형태에 맞서는 응집소를 갖고 있어 수혈자와 공혈자가 다른 혈액형으로 항원 항체 반응을 일으키면 중증 사망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수혈에 의한 사망사고가 크게 감소하여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아마 그의 이 위대한 발견이 없었다면 수혈을 받기 위해서는 여전히 생사의 문제를 운에 맡길 수밖에 없었겠죠. 카를 란트슈타이너는 1868년 오스트리아의 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 빈 대학교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1896년 빈 대학의 조교가 되었습니다. 다시 병리생태학을 전공하여 1911년 병리학 교수로 임명되어 미국 록펠러 의학연구소의 병리학 교수를 지냈습니다. 그는 혈액형의 발견뿐만 아니라 소아마비 초기에 유효한 혈청을 개발하고 매독에 대해서도 연구했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1930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란트슈타이너는 혈청학, 바이러스학, 면역학, 알레르기학에
기본 지식을 밝혀냈고 평생 346편에 달하는 논문을 발표했고 혈액형 연구뿐만 아니라 알레르기 반응이 면역계의 반응이라는 몇 가지 증거를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며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인간의 생명을 구한 과학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란트 슈타이너의 생일인 6월 14일은 세계 헌혈자의 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날은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헌혈자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전하기 위해 지정된 날입니다. 혹시라도 시간이 되신다면 지금 우리도 가까운 헌혈의 집을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 상식플러스 상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